오늘장 랭킹5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분위기가 다르고요. 오늘장이 가지고 있는 색은 뚜렷합니다. 어떻게 포인트 맞추면서 대응책 꾸려야 될까요? 키워드 함께 살펴볼 겁니다.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금융 그리고 지주사 쪽에 순항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고비는 아닐지 계속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먼저 열어보도록 하죠. 배당 등 주주 환원 늘리면 법인세 감면해주겠다. 계속 당근책이 나오면서 밸류 프로그램 구체안이 나오기 전이지만 계속 트리거가 될 만한 재료 나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이지은 대표님께 첫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전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지만 지금 대형주 위주의 유가증권 시장이 유독 강합니다. 이게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온 속보, 그러면서 지주 금융 쪽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 흐름 먼저 확인시켜 주세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저 PBR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 지속돼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가권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또 주주 환원 쪽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탄력이 오늘도 좀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가 처음에 이제 저 PBR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시장에서의 실망스러운 모습도 나와주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금융 쪽이라든지 계속 살아남는 그런 섹터는 있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러한 흐름 저는 당분간은 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미 좀 올라 있는 상황들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서 이제는 매매를 진행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저 PBR 관련돼서 좀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시장에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군요. 그러면 어제 배당락 당일인데 그래서 떨어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아가 좀 많이 떨어져서 가격 메리트를 가져가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저 PBR 보면서 사볼까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현대차 빨간불 그리고 기아는 또 한 번의 조정이거든요. 가장 선별적으로 봤을 때 기아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더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를 굳이 비교를 좀 해보자고 한다면 저는 이쪽 관련돼서 내가 자동차 관련돼서 한 기업을 좀 저 PBR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현대차가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이제 현대차의 시총을 거의 이제 따라잡고 뛰어넘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형님과 아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예전이었다면 이 정도의 탄력이 나오기 전이었다면 저는 기아를 좀 더 매력적으로 봤었는데요. 일단은 시총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는 기아보다는 저는 이쪽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현대차가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형님만한 아우는 없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형님을 보자. 네, 일단은 저는 기아는 지금은 조금은 타이밍적으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관련돼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대차를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주주 환원이란 키워드를 놓칠 수는 없는데 바로 내일이 현대차 주총이긴 해서요. 그 일정은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일단 지나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일정적인 부분들 지금 이제 슈퍼위크잖아요, 지금. 근데 일정을 소화했을 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게 또 나왔지만 이제 통상 현대차, 삼성전자는 오늘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주총을 하고 나서 분위기 좋은 상황인데 현대차도 미래 먹거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총 이후의 분위기는 저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기회 그러면요? 저는 일단은 기회로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나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는 지금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비중에서 얘를 이 정도 종목은 한 20%를 보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 번의 종목에 대한 비중을 다 가져가실 수는 없겠지만 오늘 삼성전자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대형주 위주의 주총 이후에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비중은 좀 담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포인트 궁금하실 것 같아 질문을 쭉 이어가 봤어요. 하창한 본부장님의 의견도 저 PBR 쪽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일단 장 마감 후에 이슈가 소화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본부장님. 주총 이야기 현대차 기아 하면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금융 지주사 역시 금요일부터 주총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 PBR의 이전의 밸류 프로그램이 구체안이 나오기 전처럼 이번 주총 이벤트도 또 하나의 고비, 모멘텀이 이 주총이 될 거다라고 금융 섹터의 한정에서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떠한 흐름에서의 이제 방향성이 잡히느냐가 결정이 되는 또 시점이기 때문에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금융주에서의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만약에 예상과 좀 비슷하게 가는지 혹은 더 상향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물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주주들의 기대감은 굉장히 좀 높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펀드에서 한 1%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요거를 한 게 사실 지금 확정된 것보다는 굉장히 좀 배당금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 규모가 컸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시장에서 저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더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안 맞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다른 PBR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종목군들을 보실 때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추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기존의 이런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밸류업 프로그램이 없을 때도 계속적으로 많이 해오던 기업인지 그거에 대한 좀 약간의 이 차등은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전거래 시간 외에서부터 좀 이슈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죠. 결국에는 이제 분리과세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들을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2차 세미나까지는 5월 달에 이게 네.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관련된 그 이슈가 또 어떻게까지 그 사이까지 이벤트가 좀 확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총은 각 기업별로의 이런 모멘텀들을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핵심은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이런 세제 혜택까지 좀 확장을 시키느냐 그거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수급의 흐름만 보더라도 전거래과는 정말 다르죠. 네. 최근에 그 이제 PBR 삼성물산에 대한 주총이 있었을 때 수급 이탈 엄청나게 많이 나갔는데 오늘 많이 쏠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확실히 이런 해외의 이런 자본들은 그런 이제 정부 정책에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구나 정도를 좀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기업을 봐야 된다. 원래 잘하던 쪽이 더 잘한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 뚜렷한 쪽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시간 좀 찬찬히 써보도록 할게요. 자, 4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총 당일이기도 하고요. 젠슨 황 CEO의 코멘트도 있습니다. 어제와 정말 다릅니다. 어제는 불안했거든요. 이재은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어제와 분위기 다른데 삼성전자가 좋아서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전체적인 반도체 투심은 일단 유지가 된다로 시선을 바꿔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은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를 우리가 봤을 때 GTC 행사를 끝나고 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봤을 때 1,000불까지도 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나왔고요. 1,000달러까지. 그리고 지금 이 AI 시장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와 관련을 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SK 하이닉스에 굉장히 밀려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주총을 기점으로 해서 또 엔비디아의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지 않았다. 이제 칼을 갈고 있다.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 이런 계획적인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저는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끝났고 이제 삼성전자가 그 승기를 잡고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계속 억눌려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도화선이 시작이 되었고 이거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저는 당분간은 좀 이런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AI 반도체는 지금 조정을 겪은 종목들도 많았지만 결국에 오늘 다시 또 살아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단행했거나 이랬던 종목들 위주로는 굉장히 생각보다 큰 반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AI 반도체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도 물론 수급이
더 들어가는 종목들, 이제는 조금 둔화되는 종목들이 좀 더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좀 더 수월한 구간으로 들어왔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마침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AS를 해야 되는데 겸해서 질문을 추가로 좀 드려볼게요. 엑시콘이 오늘 또 장중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저희와의 첫 만남에 주신 종목이 네. 바로 목표가를 그 다음 주 훌쩍 뛰어넘는 모습 보였는데 31,000원까지 넘어섰거든요. 오히려 더 쉽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엑시콘도 더 상단이 열렸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직전에 조정받았던 쪽이 한 번에 메워져서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전반적인 전략 함께 주신다면요. 일단 살짝은 부담스럽긴 한데 네. 지금 들어온 거래량으로 봤을 때나 그 힘의 크기로 봤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탄력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사실 보는 주의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이 정도의 흐름을 이어주고 끝난다고 한다면 추가 탄력이 바로 내일도 나와줄 수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오후장 들어서 더 마감을 밀리게 한다고 한다면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CXL 쪽 분위기라던가 지금 반도체 전체적으로 HBM과 CSL이라는 두 양대 산맥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 안에서 오늘같이 엑시콘이 강했던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고, 이제는 CXL이라고 했을 때는 대장격 종목으로 등극을 확실하게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사실 지금 부담스럽긴 한데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반도체 오늘 오후장의 투자 팁을 오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탄력이 강화되거나 유지되는 쪽은 내일까지 봐도 된다. 다만 오후장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면 어느 정도 챙기자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일부는 챙기시고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으니까 비중을 그래도 소액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일단은 수익을 챙겨두시고, 남은 부분들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비중 확대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챙기시는 전략 쪽으로도 같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큰 틀에서 이야기 쭉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삼성전자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아서요. 립서비스 영향이 크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지 전 정말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테스트에 몇 번이나 반려가 됐고, 근데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 이게 시장이 원래 알고 있던 거랑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요. 지금까지는 점점점이었는데 앞으로는 트리거가 있을 거야 이거였잖아요. 어떤 점이 특별히 더 부각될 만한 립서비스 부분, 시장이 환호할 만한 부분이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삼성전자가 젠슨왕에 대한 발언에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발언으로 5%대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좀 가슴은 아프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는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대가 크다라는 발언을 해줬다라는 게 좀 기대감을 크게 만든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낮았었던 이유가 결국엔 HBM에 대한 선두 자리를 뺏긴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수요단에서의 굉장히 좀 큰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자로서의 뭔가 지위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핵심 키를 갖고 있는 게 HBM 쪽에서는 엔비디아인데 거기에서의 CEO가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삼성전자 최근에 좀 소문도 많이 좀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일단은 좀 기대감을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작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얘기 사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기대가 된다라는 그 발언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거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빠르게 계약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러네요. 자체가 상당히 좀 그려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GTC에서 사실 첫날에 삼성전자에 따른 이런 수급 이탈도 크게 나온 게 그런 이제 발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사실 시장에서 일부 기대감은 있었거든요. HBM에 대한 발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좀 안 좋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좀 차익들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발언이 나온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주총에서도 뭐 이제 2, 3년 내에 다시 1등을 하겠다 뭐 이런 발언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는 거고,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있었던 상황이죠. 사실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항상 세 종목을 놓고 봤을 때 키높이를 항상 맞춰주는 과정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만큼 사실 그 괴리율이 높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발에 대한 뭔가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빠르게 수급 쏠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좀 접근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워낙 좀 이제 지수에 영향이 있는 종목이어서 굉장히 좀 큰 5%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서 삼성향 반도체 연관 종목군들이 또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것도 그러한 시각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가 신사업 어느 쪽에 힘쓰고 그래서 트리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람을 제대로 탔나요? 단기적으로 7만 원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도 가지셨을 텐데 일단 지금 급등이거든요. HBM에 대한 기대로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까지 단기적으로는 상단이 열렸다라고 보실까요? 상단이요. 상단은 이제 8만 원을 사실 넘는 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서부터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럼 결국 계약권이 그때 나와서 엔비디아 납품이 그렇죠. 되면 또 그쵸.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시던 그 이제 7만 원이 깨지고 이런 상황들은 좀 나올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뭔가 계약권이라든지 이벤트가 터져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시동을 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추가적인 이슈가 사실 이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AI 반도체가 결국에 로봇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히 가셔야되는 부분들과 또 온디바이스 쪽에 대한 이런 기기 탑재에 대한 이슈들이 앞으로 좀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이벤트 자체가 소멸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에 이제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좀 매력적인 산업군들이 나왔을 때는 수급의 순환매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삼성전자 엉덩이 무겁게 가지고 계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보자로 네. 일단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삼성전자발 M&A 그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부터는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 오늘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시작에 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컨티넨탈 일부 사업 전장 쪽에 인수를 검토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내 기업이 될지 해외가 될지 자율주행이 될지 로봇이 될지,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디를 투자한다더라, 어디를 산다더라, 이 모멘텀이 워낙 강하니까요. 로봇 이야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뉴스 이렇게 단독으로 흘러나오는 걸 보면 전장으로 포인트를 좀 틀어야 하나요? 어떻게 분위기 잡고 M&A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전장 관련돼서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부각을 받았던 게 텔레칩스라는 종목인데, 일단 텔레칩스라는 종목 오늘 시장에서 흐름을 보면 살짝 아쉽다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흐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종목이나 전장 쪽, 자율주행 쪽을 보지 말아야 되냐? 이거는 아니지만 일단 당장의 시장의 수급이 어디에 쏠려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를 봤을 때는 저는 로봇 쪽이 일단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돼서 조기 인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오늘 삼성 주총에서 M&A 우리는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또 주주들에게 좋은 소식 알려주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상황에서 가장 이야기 많이 나왔고, 또 사내 이사로 로봇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삼성이 가장 좀 포커싱을 맞추는 부분, 미래 먹거리로 포커싱을 맞추는 부분은 로봇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탄력도가 높은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삼성전자 이제 M&A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와 뭔가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탄력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번에 나온 컨티넨탈 관련된 이슈도 작은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텔레칩스나 이런 종목들
또 계속 추적은 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기를 해야 된다면 로봇 쪽을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직은, 네. 그러면 저희 마침 3위 키워드가 로봇입니다. 로봇에서 인수 가능성을 저희가 핵심 키워드로 잡았기 때문에 열고 자율주행 로봇 같이 묶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 로봇 회사 인수 가능성 정말 몇 년간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고 있는 이 과정인데요. 먼저 본부장님, 저희 자율주행도 전장, 인수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로봇 기대감 여전히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도 활용을 한다면 어느 쪽의 가능성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될까요? 뭐 힘은 로봇 쪽이 받겠죠. 아, 네. 무조건 로봇. 그러니까 무조건 로봇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스토리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뭐 이제 인수하는 그 회사 콘티넨탈에 납품을 하는 쪽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연관성 자체가 엄청나게 막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콜옵션을 했을 때 이제 지분 자체가 굉장히 강해지는 부분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수를 하더라도 그걸로 연관될 수 있는 종목군들의 그 민감도가 로봇 쪽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직접적으로 뭐 반도체 일부 하나 기업을 만약 선택을 해서 M&A를 한다. 네. 그럼 그게 제일 높겠죠. 그러니까 이 이슈의 민감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 자율주행 쪽에서도 사실 좀 잘 뜯어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뭔가 큰 이벤트를 불러일으킬 만한 종목이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그 FSD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더라도 로봇 쪽으로 조금 더 승기가 기운다. 그리고 로봇 쪽은 요번에 이제 GTC에서도 이제 그루트 플랫폼이 오픈이 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피규어 01이 오픈이 됐을 때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만큼 영화 터미네이터가 당연히 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정도로 좀 자연스러운 부분들과 이제 이 사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시즌 1과 이제 2로 보여졌을 때 이런 움직임의 속도라든지 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CES에서도 이제 좀 삼성이랑 뭐 LG에서의 좀 로봇들 오픈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이사로 이제 초빙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좀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LG전자가 베어로보틱스 또 인수를 하는 거에서 지분 투자를 좀 진행을 했는데 26일에 엔젤로보틱스 상장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2대 주주가 LG전자라는 점, 그리고 기간 공모 청약 굉장히 흥행을 했고 거기다 일반 청약까지 거의 9조 정도의 수급이 몰리면서 일단 흥행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모멘텀 자체가 자율주행보다는 로봇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삼성발 M&A에 대한 이슈를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측에서 새로운 M&A 많이 진척이 되어 있다라는 멘트가 오늘 나왔잖아요. 네네. 만약 로봇 쪽에서의 M&A 모멘텀이 나온다면 이게 국내 업체여야만 더욱더 관련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섹터가 트리거가 될까요? 아니면 해외 업체에 대한 M&A 발표가 돼도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국내 로봇주에 대한 관심 유효할까요? 저는 국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로봇주들을 투자를 하실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절대적인 실적, 시총 대비했을 때 실적이 부족하다는 점. 두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감속기를 국산화하는 것도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M&A 자체를 해외 기업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기술력 부분에서 약간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로봇 쪽에 대한 단기적인 탄력도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 힘 자체는 국내보다는 훨씬 더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나오는 대로 전후 반응 저희도 발빠르게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원픽 오늘 기다리실 텐데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화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오늘은 신약도 아니고요. 이쪽에 포인트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치사율 30%의 전염병이 일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스에 따라 민감도 높은 쪽이죠. 이준 대표님, 오늘 오전부터 관련주가 튀고
그리고 손바뀜이 한번 나타난 건지 또 한 번 튀는 종목이 오후에 좀 확인이 됩니다. 하루 종일 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요. 계속 테마로 자리를 잡게 될까요? 어떻게 지금 이 종목군 봐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좀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이제 국제약품이라던가 또 메가이시스 이제 호흡기 관련된 종목들,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주들이 코로나 때 움직였던 종목들 일제히 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진짜 많이 많죠. 가시잖아요. 네. 또 워낙 근접한 국가이다 보니까 이러한 소식들의 영향력을 또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이런 불안 심리와 공포 심리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특이한 사항은 그동안 학회 일정이라던가 FDA 뭐 승인에 대한 기대감 있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쉬어가고 바닥권에서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영광을 누렸던 종목들 너무 많이 빠져 있었는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탄력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 관련주들 움직이긴 하지만 수급에 대한 순환매가 너무나 빠르고요. 반도체 관련돼서는 계속 주도 섹터라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낙폭을 확대하는 흐름도 나와주는 하루하루가 있다 보니 지금은 약간 테마성 이슈가 떴을 때 시장은 좀 반가워하는 느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이 기조가 저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종목들은 언제 어떻게 재료가 갑자기 소멸되거나 또 뒤집기식의 소식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비중 크게 매매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도 좀 앞두고 있고 해서요. 금리 환경에 대해서도 경계감 많으실 텐데 일단 오늘 움직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테마성의 짙다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두 분의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략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세 번째 출연이고요. 3연타 가능할까요?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은 인탑스 로봇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보피 출시가 2분기에 되지 않을까,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임직원 테스트까지 마치고 양산을 맡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레퍼런스를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 갖게 되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을 통해서도 또 이런 양산에 대한 모멘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투자할 포인트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 지금 이미 서빙 로봇, 베어 로보틱스의 매출이 매년 2021년 이후에 250에서 300억 정도 찍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얘기는 실적도 괜찮은 로봇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 기업들은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좋은 실적 이어가고 있고, 또 거기다 삼성전자 지금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면은 로봇 기업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 이 기업 좀 주가가 저는 덜 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탄력 나올 때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바라보고 손절 라인도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최근에 한번 탄력이 나왔을 때 강하게 좀 밀어줬던 38,000원 부근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시장이 워낙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조금은 타이트하게 28,000원으로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안에서 인탑스 받아봤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의 원픽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반도체 쪽에서는 타율이 좋으십니다. 오늘도 반도체 가져와 주셨네요. 네, 저는 TFE 들고 왔고요. 네. 소켓 쪽이 최근에 조금 만약에 반도체 쪽이 힘들어도 좀 잘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선택을 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소켓이나 보드, COK를 생산을 하고 있고, 소켓 쪽에서는 대부분의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3년에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다라는 점에서 제가 작년에 좀 소개를 드리고 수익률이 거의 100% 이상 나왔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좀 자리상이나 뭐 반도체 쪽에서 기대감이 생겼을 때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 또 ISC가 SK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반사 수익이 삼성전자발 이런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매력적인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비메모리 쪽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또 AI 쪽에서 신규 소켓이 나오게 되면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수익에 대한 가속화가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전고점 부근 라인인 47,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라인 좀 돌파하면서 전고점 트라이 하면서
충분히 2차로는 5만 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상방 한 20% 정도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5,000원으로 최근에 좀 의미 있게 지지를 다지던 그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좀 대응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죠. TFE까지 받아봤습니다.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하창한 본부장 이지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